안녕하십니까. 위생사의 조은진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과목이죠. 공중보건학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내용 들어가시기 전에요. 오른쪽 날개 보시면은 출제 경향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먼저 표시를 좀 하고 보도록 할게요. 세계보건기구의 건강의 정의에 대해서 그리고 특히나 그 정의 중에서 사회적 안녕이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것을 주로 묻는다라는 거 표시를 좀 해주시면 되겠고, 칠판 보시게 되면은 그 WHO의 건강의 정의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사회적 안녕의 완전한 상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저희가 방금 확인해 보신 것처럼 신체적, 정신적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적 안녕의 완전한 상태다 그랬는데, 그럼 도대체 사회적 안녕이란 것은 무엇이냐? 그 아래줄 보시면요. 개인이 그 각자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서 사회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사회적인 면까지도 다 이렇게 포함이 되었다라는 거 기억을 꼭 해주시면 되고요. 뒤에 내용 보시면은 별표와 함께 어느 회차에서 이 내용이 출제되었는지 표시되어 있으니까요. 보시면은 이 부분이 43회 때 비교적 최근에 출제된 내용입니다. 자, 2번 동그라미에 나와 있죠. 근래에는 사회적 안녕이라는 내용이 출제된 바는 없지만 또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그 부분 잘 확인을 해주시고, 자, 동그라미 1번에서 제가 지금 표시한 것처럼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사회적 안녕까지 밑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동그라미에서는 초록색 글씨로 되어 있는 개인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 이 부분 밑줄 긋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그 밑에 당구장 표시가 있는데요. 세계보건기구 WHO죠. WHO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WHO의 본부는요, 스위스 제네바에 있습니다. 본부에다 동그라미 하나 해놓으시고 스위스 제네바 밑줄 그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아프리카, 아메리카, 동남아시아, 유럽, 중동, 서태평양 이런 식으로 6개의 지역 사무소가 있어요. 자, 6개의 지역사무소 밑줄 또 하나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그 지역사무소 중에 어디에 속해 있느냐. 자, 우리나라 동그라미 하나 해주신 다음에 뒤에 서태평양 지역 사무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 표시해 주시면 되겠고,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우리의 동포, 북한도 나와 있죠. 북한은 동남아시아 지역 사무국이에요. 그래서 우리하고 그 지역 사무소가 배치된 곳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내용까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은 괄호 2번에 공중보건학의 정의예요. 자, 윈슬로우의 정의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윈슬로우의 정의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땡땡 뒤에 보시면은 조직적인 지역사회의 노력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조직적인 지역사회의 노력에다가 밑줄을 해놓으시고, 그 노력을 통해서 초록글씨죠. 질병을 예방합니다. 거기다가 쫙 밑줄 그어주시고 기억이라고 해놓으세요. 그리고 뭐니 해도 중요한 게 괄호 안에 보시면은 치료 X 이렇게 되어 있죠. 공중보건학은요, 치료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치료는 이미 병에 걸린 후에 그것을 처치하는 방법이죠. 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질병을 예방한다. 기억 표시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함으로써 두 번째 초록글씨 또 있죠. 니은 생명을 연장하게 되어 밑줄 해두시고요. 그리고 신체적, 정신적 효율까지도 증진시키는 그러한 활동이다 해서 세 가지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러면 그러한 공중보건학의 역할은 또 어떤 것이 있느냐? 그 바로 아래 두 번째 동그라미에 나와 있습니다. 자, 밑줄을 좀 긋고 넘어갈게요. 환경적 위생 개선. 위선이 아니죠. 위생 개선. 밑줄 하나 해두시고, 그리고 개인의 위생 교육의 역할도 들어가고요. 거기도 표시해 주시고, 그리고 질병의 조기 진단.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치료란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치료 행위 자체는 아니고, 치료 행위 자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조기 진단하고 그 다음에 치료를 위한 의료 및 간호봉사의 조직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리을이죠. 감염병 예방 관리를 한다. 그 부분도 밑줄을 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은 크게 기역부터 리을까지 4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실 수가 있고 3번 동그라미로 내려오면 공중보건의 3대 목적이 있어요. 3대 목적. 이거 3대 목적이라고 해서 전혀 또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위에서 질병 예방한다. 제가 여기 위에다 따로 이렇게 묶어놨잖아요. 기역, 니은, 티귿 표시한 거 기억나시죠? 요게 바로 3대 목적이에요. 지금 그 3번 동그라미에는 순서가 좀 바뀌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기역에서는 질병을 예방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생명을 연장하고, 네. 그 다음에 디귿에서는 뭐가 있었어요? 신체적, 정신적 효율까지도 증진시킨다라고 했는데 그 내용이 바로 3대 목적이기도 합니다. 예, 그 정의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윈슬로우의 정의에 우리 공중보건의 목적이 들어있다. 그래서 질병 예방, 우리 그 내용에서는요, 이렇게 사선을 하나 긋고 넘어갈게요. 질병 예방하고 순서가 바뀌어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차례대로 윈슬로우의 정의에 있는 차례대로 외워두시는 게 훨씬 더 편리합니다. 자, 그리고 생명 연장함으로써 또 정신적, 신체적 효율까지도 증진할 수 있다. 그 내용을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 공중보건의 대상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좀 중요하죠. 지역사회의 전체 주민이에요. 전체 주민. 예. 그래서 보건사업 수행의 최소 단위가 된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네, 이 공중보건의 대상에 관련된 내용은 40회, 41회 해가지고 최근에 나와 있으니까 또 중요한 내용이니만큼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아래 두 번째 박스 공중보건학의 분야와 활동으로 넘어가기 전에 오른쪽 날개에 이렇게 보시면은 출제 경향 파헤치기 그 아래 알아두기 나와 있죠. 네. health is 해가지고 영어로 되어 있어요. WHO 헌법 전문에 건강이란 해가지고 세계보건기구의 건강 정의가 나와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두 번째 알아두기 보시면요. 건강 개념의 변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바로 이 내용이죠. 예, 비교적 또 최근에 출제된 내용이에요. 건강의 개념이 이렇게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변화되어 왔었는데요. 네, 오늘 제가 말을 좀 많이 버벅입니다. 처음에는 신체 개념이었어요. 그냥 우리가 몸이 아프지 않고 내가 병에 걸리지 않으면 건강한 거다. 이렇게 신체에만 국한되어 있던 개념이 그 다음에는 마음까지 포함하게 되는 거죠. 심신 개념으로 마음이 더 포함돼서 조금 더 확장되었습니다. 예, 그러다가 현대에 와서는 건강이란 우리의 생활 그 자체다. 생활 개념으로 이렇게 확장되어 간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나 해주시고 박스 2번 보도록 할게요. 자, 공중보건학의 분야와 활동인데요. 괄호 1번 보시면은 공중보건학 관련 학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아직 뒤로 안 넘길게요. 자, 위생학이라든가 예방의학의 초록 글씨가 되어 있죠. 왜냐? 공중보건은 치료가 아니라 예방에 중점을 둔 거기 때문에 예방의학이고요. 그 밖에 뭐 사회의학, 지역사회의학, 그 다음에 건설의학, 보건, 의료학 이러한 것들이 여기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핵심 OX 문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시면 사회적 안녕 상태란 사회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다. 예, 여기 나와 있죠? 어때요? 옵니다. 자, 그 다음 2번 공중보건의 대상은 자, 개인의 건강이다. 자, 대상 어떻다 그랬죠? 지역사회 전체 주민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다 X 쳐두시고 답이 역시 X고요. 개인을 지워주신 다음에 지역사회의 전체 주민이라고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공중보건의 목적은 네, 생명연장, 질병 예방, 정신적, 신체적 효율 증진. 어때요? 맞죠? 그래서 저희가 윈슬로우의 공중보건학의 정의에서 나왔던 그 내용이 바로 공중보건의 목적과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3번도 O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공중보건학 분야가 조금 더 세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관련 학문은 앞 페이지에서 보셨고요. 분야를 보시면 기초 개념 분야, 뭐 역학 분야, 환경, 보건 분야, 그 다음에 보건 관리 분야 해가지고 크게 이렇게 4등분해서 나누어져 있고, 기초 개념 분야에 뭐가 있는지 한번 쭉 보시면 되겠고, 저는 2번 동그라미에 역학 분야만 좀 표시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중간쯤 보시면요. 역학 분야니까 당연히 역학이 들어가고요. 뭐 감염병 관리라든가 기생충 관리까지 들어가고, 그 뒤에 보시면은 질병 관리가 있어요. 질병 관리만 좀 밑줄을 긋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질병 관리 표시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 밖에 또 뭐 보건, 행정, 통계까지도 역학 분야에 들어간다. 그리고 뭐 3번 내용은요, 환경이다 보니까 환경 보건 분야잖아요. 상하수도라든가 뭐 대기, 수질, 토양 오염 이러한 등등의 것들이 포함되니까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4번 보건관리 분야가 상당히 내용이 많죠.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예, 그 분야가 어떻게 나눠져 있고 거기에 포함되어 있구나 예, 이해하십니다. 자, 그 다음은 괄호 3번의 공중보건 활동이에요. 자, 공중보건 활동은 동그라미 1번에 지역사회 위주로 진행되어야 할 활동이다. 지역사회 위주에다가 밑줄 해주시고요. 왜? 저 앞에서 한번 확인하셨죠? 공중보건의 대상이 지역사회 전체 주민이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 역시 그 활동도 지역사회 위주로 일어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동그라미에서는 질병, 그 다음 무능력, 조기 사망의 예방 활동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뭐니 해도 중요한 건 예방이라고 말씀드렸죠. 맨 마지막 뒷부분에 있는 예방 활동에다가만 좀 밑줄을 그어주시고요. 그 다음 3번 의료의 공급에 관계되는 활동 분야다. 네, 읽어보시면 되고 4번에 성장 기록의 수집이라든가 보호 및 분석에 관련된 활동들이다. 이런 것도 포함이 되고요. 5번 또 표시 좀 해볼게요. 개인 보건 및 지역사회 보건에 관련된 대중교육이다. 그래서 대중교육도 밑줄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6번째 종합보건계획 및 평가예요. 예. 자, 거기 밑줄 쫙 긋고 넘어갈게요. 종합보건계획 및 평가가 바로 공중보건 활동의 한 부분이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7번 보시면 연구활동이 나와 있는데 연구활동도 합니다. 과학적이고 기술적이면서 행정적인 그러한 연구활동이 여기에 포함된다.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은 괄호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괄호 4번에서는 공중보건학과 그 다음에 임상의학의 차이를 표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예. 요 표 잘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요. 구분해 보시면은 대상과 목적과 진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크게 3가지로 구분해서 비교를 했는데 앞에 나와 있는 부분이 공중보건이고요. 그 다음에 뒤가 임상의학이에요. 공중보건하고는요. 대상이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예. 지역사회 전체 주민이라고 말씀드렸죠. 예, 그대로 나와 있고요. 반면 임상의학은 아파서 병원 오는 그 환자들이에요. 환자 개개인이다. 자, 그리고 공중보건학의 목적은 요거 앞에 나와 있었던 거예요. 질병을 윈슬로우의 정의 생각하시면 되죠. 질병을 예방함으로써 생명을 연장하고 그 다음에 뭐 건강 증진도 나와 있고요. 이 증진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신체적, 정신적 효율까지도 증진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좀 연관지어서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이 표에서 표시할 부분은 진단 부분 하나 표시하고 넘어갈게요. 공중보건학은요. 진단 방법이 보건 통계입니다. 그래서 보건 통계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 하나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렇다면 임상의학은 어떠냐? 자, 목적은 환자의 치료죠. 대상이 환자이기 때문에 그 아픈 사람의 아픈 곳을 치료해 주는 게 목적이 되고요. 임상실험이 진단 방법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표는 2개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저는 보건 통계만 좀 동그라미 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괄호 5번이에요. 자, 넘어가야 되죠? 괄호 5번.
자, 칠판에 정리되어 있는 요 내용인데요. 괄호 5번은 질병의 발생과 예방 대책입니다. 질병은 도대체 어떻게 발생이 되는가? 우리가 그 발생 원인을 잘 파악하고 있다면 그것을 이용해서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겠죠. 자, 동그라미 1번에 먼저 질병의 발생 원인을 보시면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병인과 그 다음에 숙주, 그 다음 환경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책에도 기억, 니은, 디귿 해가지고 병인, 숙주, 환경 이 부분에 동그라미 쳐주시면 되겠고 병인은 뭡니까? 병의 원인이 되는 거죠. 병의 원인은 상당히 많아요. 다양해요. 그래서 제가 굳이 써놓진 않고 병인만 해놨는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땡땡 뒤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영양소 요인이 있어요. 영양소 요인. 괄호 안에 보면 과잉과 결핍이라고 나와 있는데 과거 우리가 막 잘 못 먹던 그런 시절, 여러분들 경험해 보시지 않았던 그런 시절일 텐데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는 먹을 게 별로 없었어요. 지금처럼 풍요롭게 우리가 살 수 있었던 것도 그렇게 먼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는 잘 먹지 못해서 병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어떻죠? 영양이 너무 과잉됨으로써 생겨나는 질병이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이런 영양소 요인도 병인에 포함이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생물학적 요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살아있는 미생물 병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세균이라든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바이러스, 그 다음 또 뭐 있나요? 진균, 이런 것들 등등이 있다. 그 다음 두 번째 줄에 화학적 요인 하면은 대표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 게 강산이라든가 강염기를 좀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그 밖에 또 뭐 있나요? 중금속이라든가 매연도 있을 수 있고요. 독성 물질, 알코올 이런 것도 화학적 요인에 포함된다라는 거. 그리고 다음에는 물리적 요인이 있죠. 대표적인 거 열, 압력, 자외선, 방사능 이러한 것들이 여기 포함이 되고 마지막에는 유전적 요인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유전적으로 비만해가지고 오는 여러 가지 대사증후군과 같은 것들, 당뇨, 고혈압 이런 것들 대표적인 거 있을 수 있죠. 우리 책에는 대머리도 나와 있습니다. 슬퍼요, 대머리. 많이 스트레스들 받으시죠. 그래서 이러한 아주 여러 가지 병인들이 있다라는 거 알아봐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의 숙주는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인간 숙주. 자, 연령이라든가 성별, 인종, 직업이 뭔지, 가족력, 건강 상태, 면역 상태, 인간의 행태들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좌우가 되는데요. 요거는 감수성 있는 우리 인간 숙주를 이야기한다. 그래서 우리라고 병 걸릴 사람들이죠. 생각하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는 환경적 요인이 있게 되는데 원인이 이 환경은요. 앞에 나와 있는 병인하고 숙주 요 두 가지를 제외한 모든 것들이에요. 병인과 인간 숙주를 제외한 모든 것들을 전부 환경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생물학적 환경, 사회 경제적 환경, 물리적 환경 해가지고 다양하게 이렇게 짚어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질병의 발생 원인 세 가지 꼭 체크를 해두시고요. 자, 왼쪽 날개에 질병 발생 모형을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점에는 생태학적 모형이 나와 있습니다. 자, 생태학적 모형. 어떤 것들이래요? 질병 발생의 3요소인 방금 배우신 거죠. 병인, 숙주, 환경. 요 3요소로 본 거예요. 그 생태학적 모형이라는 건 병이 생겨나는 게 병인, 숙주, 환경 때문이다. 요 위주로 생각한 것이다. 이 생태학적 모형은요. 감염병. 우리 날개에 보면은 첫 번째 나와 있죠. 생태학적 모형. 모형은 안 쓸게요. 자, 이렇게 빼가지고 감염병이 발생하는 그러한 기전들, 이것들을 설명하기에 적합한 모형이 바로 생태학적 모형입니다. 자, 감염병에 적합하다 보니까요, 현대사회에 아주 골치죠. 이 만성 퇴행성 질환과 같은 것들, 요런 것들은 적합하지 않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자, 만성 퇴행성 질환.
이런 내용을 설명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예, 여기에 적합한 모형이에요. 생태학적 모형은 써드릴게요, 그냥.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생물의학적 모형이 나와 있습니다. 생물의학적 모형. 자, 생물의학적 모형. 해가지고 요 내용은 뭐냐면 질병은 단지 질병의 부재를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조금 오타 났죠. 그쵸? 질병이란 단지 질병의 부재를 의미한다. 요거 좀 이상해요. 예, 건강이란. 질병을 건강으로 바꿔주세요. 건강은 단지 질병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 뜻이에요. 부재한다라는 건 없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 오타난 부분 좀 고쳐주시고 건강은 단지 질병의 부재를 의미하며 그 뒤에 밑줄 칠게요. 인체를 기계적 구조로 이해했어요. 우리 몸이 유기적으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그냥 뭐 세탁기, 냉장고 뭐 이런 거하고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디가 뭐 질병이 생겼다 그러면 그 기계가 고장난 거다 이렇게 보는 그런 모형이에요. 그래서 정신, 신체 이원론이라고 하거든요. 정신, 신체 이원론. 예, 깊이 들어가면 이런 것까지도 짚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인간이 정상적으로 기능하면 기계처럼 고장 안 나면 병 안 걸린 거고 고장 났으면 병 걸린 거다. 그런 차원에서 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회 생태학적 모형입니다. 사회 생태학적 모형. 자, 여기 보니까 사회 생태학적 모형 해가지고 위에 생태학적이 있었잖아요. 여기 똑같이 있어요. 오, 위에 거에서 어때요? 조금 더 발전된 개념이다.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데, 자, 질병 발생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뭐가 있냐면 두 번째 줄에 개인과 집단의 행태가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다. 그것을 강조한 게 사회 생태학적 모형이에요. 그래서 얘랑 첫 번째 점과 세 번째 점은 서로 비교를 하면서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이 사회생태학적 모형은 우리 이름에서 나타나다시피 생태학적 모형에서요 조금 더 교체해가지고 조금 발전시킨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요 세 가지 질병은 병인 숙주 환경 때문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얘는 그것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병원체, 병인이죠. 예, 병원체라고 쓸게요. 병원체를 빼버린 거예요. 요거 대신에 그 개인 행태 요인, 우리 밑줄 쳤잖아요. 개인과 집단의 행태가 중요하다라고 했죠. 예, 그 내용이에요. 개인 행태 요인으로 바꿨어요. 요것으로 대체. 얘는 제외시켜버렸고, 예, 그거 대신, 이 병원체보다 더 중요한 건 개인이나 집단의 행태야. 라고 강조한 게 바로 사회생태학적 모형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얘하고 좀 반대예요. 얘는 두 번째 사회생태학적 모형은 만성 퇴행성 질환 설명에 좋아요. 자, 두 번째 만성 퇴행성 질환을 설명하는데 적합해요. 질환 설명에 적합. 자, 얘하고 대칭되는 거죠. 대비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다? 건강한 그리고 어떤 규칙적이면서 올바른 그런 생활 습관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강조되는 것이라는 거 세 가지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가서 나와 있죠. 리벨과 클락 교수의 질병 자연사에 따른 5단계 예방 조치에 관련된 내용들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수많은 별들이 지금 붙어 있어요. 별이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그 동그라미들. 45회, 가장 최근에는 45회 때 출제됐었고요. 45회, 47회에서 점점 등등등등 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출제되고 있는 것이니까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표로 나타내지 않고 조금 더 간단하게 정리를 해두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우리 교재에 있는 그 표 있죠?
표를 찰칵 머릿속에 저장해 놓으시면 완벽하게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요 페이지에서는요, 어떠한 출제 경향을 보이고 있냐면, 자, 첫 번째 줄부터 좀 밑줄 그어 볼게요. 예방 차원과 예방 대책, 그리고 질병의 과정 연결, 요런 것들을 주로 묻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레벨과 클락, 레벨과 클락 좋습니다. 그 교수님들의 질병의 자연사에 따른 5단계 예방조치, 이 표를 반드시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크게 이제 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제일 왼쪽 항목에는 예방 차원, 그 다음 중간에는 질병의 과정이 지금 나와 있고요. 그 다음 맨 마지막 세 번째에는 예방 대책이 나와 있어요. 근데 얘가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 해가지고 한 개씩 딱딱딱 끊기면 좋은데 1차 예방에 2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2차 예방도 자세히 보시면 2개가 있어요. 1차 예방에 1단계, 2단계, 그 다음에 2차 예방에 3단계, 4단계, 그 다음에 여기에 5단계죠. 5단계. 예. 그렇기 때문에 요게 질병의 자연사에 따른 5단계 예방조치라고 이름 붙여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차와 2차는 단계가 2개씩 이렇게 묶여져 있다. 요거 확인하시고 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워볼게요. 자, 크게는 예방 어떻게 된다고요? 예,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으로 되어 있고 각각의 단계는 2개, 1개로 되어 있어요. 자, 1차 예방의 1단계는요. 그 질병의 과정입니다. 비병원성기예요. 병에 안 걸린 상태예요. 안 걸렸지만 내가 이 병에 계속 안 걸리고 건강한 상태로 있기 위해서 조금 더 주변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신경 쓰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를 적극적 예방이라고 하죠. 적극적 예방. 나 병에 안 걸렸는데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1단계는. 자, 여기다가 써드릴게요. 1단계. 어떻게? 환경을 개선해요. 여기 좀 더럽네. 들어가면 질병 걸릴 수 있으니까 위생적이게 바꾼다든가 내가 지금 건강하지만 더 건강 상태를 잘 유지하고 더욱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미리 운동을 좀 한다든가 이런 식입니다. 그런 것들이 1단계예요. 1차 예방 중에서 1단계. 자, 건강 증진과 환경 개선이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단계는요. 소극적 예방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예방접종 하는 거. 예방접종은 병 걸리기 전에 미리 그 병을 막고자 하는 거죠. 이렇게 나눠진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이때는 초기 병원성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소극적 예방 동그라미 해두시고 예방접종 밑줄 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차 예방으로 넘어오게 되면 중증화를 예방하고, 중증화 예방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악화를 방지하고 장애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는 게 목적이에요. 자, 그래서 이 3단계와 4단계로 나뉘어 보면 3단계는 어떻게 돼 있어요? 불연성 감염기 해가지고 그 아래다가 써놓으세요. 이게 잠복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병원체가 내 몸에 들어왔어요. 근데 아직 활동하기 전이죠. 잠복기니까. 자, 이때 뭐다? 중증화의 예방. 요거예요. 요거.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3단계. 중증화 예방. 자, 그리고 악화 방지 나와 있죠. 악화 방지. 예. 장애 방지. 요거 2개가 4단계입니다. 여기 나눴으니까 악화랑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4단계예요. 자, 중증화를 예방하는 3단계에는 뭐가 있냐면 조기 진단, 조기 치료, 집단 검진. 조기 미리미리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예방의 3단계에 해당하는 거. 이렇게 조기 진단, 조기 치료, 집단 검진하는 것은 중증화를 예방하기 위함이고 2차 예방의 4단계는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막고 장애가 발생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조기 치료예요. 거기서 조기 치료, 뭐 조기 진단, 조기 치료, 조기도 나와 있죠. 예, 그래서 얘를 뭐 나눠 주시는 것도 중요한데 큰 차원에서 보자면 2차 예방이다 하면은
조기 나온다라는 거예요. 조기 진단하고 조기 치료해가지고 더 나빠지고 악화되고 장애 생기는 걸 방지하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차 예방은요. 마지막 회복기예요. 네. 그래서 무농화를 예방한다. 무농화 예방. 그래서 재활하고요. 내가 건강한 상태로 다시 사회생활로 복귀해서 한 사람의 사회인으로서 생활할 수 있게 되는 게 3차 예방이에요. 얘가 5단계죠. 장애가 만약에 있다라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까지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표시를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4단계 2차 예방에 장애 방지 없으니까 여러분들 하나 적어 두시고, 그 다음에 3차 예방에서 5단계죠. 장애 극복도 내용이 나와 있지 않지만 그거 하나 적어 두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거 나눠 주신 다음에 그 표 아래 보시면요. 그 당구장 표시 또 나와 있습니다. 위와 같이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고 재활하는 현대적 개념의 예방 대책이 바로 포괄보건의료라는 거예요. 우리가 포괄적이다. 그러면 여러 가지를 다 아우르고 있는 거잖아요. 건강을 포함해서 그 내용들이 전부 포괄보건의료다. 자, 그 내용 표시할게요.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고 재활하는 것까지. 치료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걸리지 않게 예방도 들어가 있고, 걸렸으면 치료도 하고, 잘 치료시켜서 사회로의 복귀시키는 거죠. 그게 바로 현대적 그 개념의 예방 대책, 그런 대책들이 포괄적 의료다라는 내용 밑줄 그어 놓으시고, 포괄적 보건의료에다가 박스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동그라미는 질병의 예방 대책이에요. 아주 최근에는 출제된 적이 없는데요. 이것도 부담스럽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우리가 레벨과 클락 교수의 1, 2, 3차 예방 보셨잖아요. 똑같아요.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 기억의 1차 예방 밑줄 칠게요. 예방접종, 환경위생관리, 생활개선, 보건교육, 모자보건사업, 이런 것들이 전부 1차 예방에 들어갑니다. 질병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하는 것들이죠. 1차 예방은. 자, 그 밑에 빈 칸에다가 써놓으세요. 질병 발생하기 전. 질병이 발생하기 전 미리. 질병 발생 전 미리 하는 게 1차 예방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2차 예방은요. 조기 들어간다 그랬어요. 조기 건강진단 밑줄. 그 다음에 중간쯤 보시면 조기 치료 나와 있거든요. 거기 밑줄. 그 다음에 뒤에는 진행 감소에만 밑줄 칠게요. 질병이 진행되어지는 것을 감소하는 거죠. 뭐 그런 내용에 악화 방지 그런 개념 다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후유증 방지 밑줄 쳐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귿의 3차 예방은 재활 밑줄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재활 밑줄 해놓으셨죠? 사회생활 복귀. 그래서 우리가 뭐 단어도 똑같아요.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 레벨과 클락 교수가 이야기한 것과 상통한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간단하게 밑줄만 좀 그어봤고요. 괄호 6번에 보건의료 사업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보건의료 사업에 관련된 내용 최근에 출제됐습니다. 자, 보건의료 사업 해가지고 46회 때, 44회네요. 44회 때 출제가 됐는데 1차 보건의료, 2차 보건의료, 3차 보건의료 앞에 보니까 어때요?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 이것과 역시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내용이 상당히 많은 것 같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쭉 내용을 아우르다 보면 저 1차, 2차, 3차 예방하고 보건의료 사업에 1차, 2차, 3차 보건의료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 아실 수 있어요. 1차 하면 뭐라 그랬죠? 아프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거예요. 예방적 보건의료 사업이고요. 2차 보건의료는 우리가 이제 아팠을 때, 그리고 조기 진단, 조기 치료해가지고 더 아프지 않게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집단검진 뭐 이런 거. 치료 및 환자 관리 사업이 여기에 포함이 되고요. 3차 보건의료는 뭐니 해도 재활이란 단어가 들어가요. 재활. 사회복귀 시키는 거고, 만성질환 사업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요런 것만 조금 살짝 더 포함이 되어 있죠. 만성질환 사업. 자, 그래서 기억의 1차 보건의료는요. 괄호 안에 밑줄을 쳐놓으세요. 예방적 보건의료 사업이다. 거기다가 밑줄.
자, 2차 보건의료도 괄호에 치료 및 환자 관리 사업이다. 요게 다 괄호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 그 다음에 3차 보건의료는 재활 및 만성질환 사업이다. 해가지고 괄호 안에 밑줄을 쫙쫙 그어주시면 되겠고, 특히나 이 1차 보건의료 그러면은 1978년 알마타 선언이 나와요. 요것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것까지 알마타 선언까지 하나 집어넣고 보도록 할게요. 이건 뭐냐면요. 1978년이니까 꽤 오래전이잖아요. 그래서 1978년도에 생각했던 2000년이란 상당히 뭔가 과학적이고 막 사람이 아프지 않을 수 있고 뭐 누구나 전부 다 건강하고 아주 아름다운 그 사회가 올 거라고 생각해야 했던 그런 때예요. 그래서 우리 2000년까지는 인류 모두가 아픈 사람 없이 건강을 누리도록 하자라는 내용이 들어간 게 알마타 선언이고, 그걸 우리가 실현하기 위해서는 1차 보건의료 개념이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요때 이 내용이 도입된 거니까 1차 보건의료 하면은 알마타 선언을 반드시 연결 지어서 생각을 해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자, 1차 보건의료는요, 지역사회 수준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그러한 의료 사업을 하자라는 거예요.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거. 지역사회 주민. 앞에서 보셨던 내용 또 이렇게 좀 약간 반복되죠. 공중보건학의 대상하고 같습니다. 지역사회 주민.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2차 보건의료 밑줄 치셨죠? 땡땡 뒤에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 조기 진단, 조기 치료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조기 진단, 조기 치료. 예방 사업이나 예방이나 요 내용들은 반드시 꼭 들어갑니다. 예. 건강검진 뭐 이런 것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3차 보건의료 재활 및 만성질환 사업이 여기 포함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거 표시해 두시고, 뒤에 재활 환자 관리, 뭐 회복기 환자 관리, 예, 재활 환자, 회복기 환자 밑줄 쳐놓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 있는 만성질환 두 번째 줄에도 밑줄해 두시고, 노인 간호 이러한 것들이 3차 보건의료에 들어가게 돼요. 자, 그 다음은 괄호 7번에 국제건강증진회의입니다. 예. 46회 때 출제되고 42회 때 출제됐어요. 그래서 꽤 최근에 출제가 됐는데, 특히나 그 제1차 오타와 해가지고, 캐나다 오타와에서 국제건강증진회의가 제1차가 여기서 열린 거예요. 그래서 오타와 그 지명을 따가지고 오타와 헌장이란 것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1986년 11월에 실시가 됐고요. 오타와 헌장에 뭐가 제시되어 있냐면, 괄호 안에 밑줄 칠게요. 건강 증진 3대 전략과 5대 활동 영역이 오타와 헌장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오타와 헌장은요, 이런 내용들을 제시함으로써 세계 공중보건 역사에 아주 큰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한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자, 오타와 헌장, 우리 오른쪽 날개 알아두기에서 한 번 더 보고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알아두기인데요. 예, 오타와 헌장 먼저 하고 라론드 보고서 하겠습니다. 오타와 헌장, 동네 이름이죠. 예, 캐나다에 있는 동네인데 이때 제1차 국제건강증진회가 여기서 열렸다. 자, 첫 번째 점 볼게요. 건강증진 3대 전략. 예, 3대 전략. 그게 뭐냐? 옹호하라, 가능화하라, 중재하라예요. 옹호한다라는 거. 뭐 옹호는 주장, 옹호 주장한다.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 advocate 해가지고, 그 다음에 가능화, enable이에요. 그 역량을 강화하자라는 거예요. 가능화, 역량을 강화하자. 그 다음에 중재하자. 이거는 mediate인데 조정하고 중재하자.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건강에 관련된 것들을 이렇게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 증진 3대 전략을 제시했고 거기에 따른 5대 활동 영역이 있습니다. 자, 5대 활동 영역에 밑줄해 놓으시고 막대기 5개로 딱 정리가 돼 있죠. 건강한 공공정책을 수립하고 건강지향적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사회 활동을 강화하고 개인의 기술 개발하고 보건의료 서비스의 방향을 재정립한 거다. 해서 요 3대 전략과 5대 활동 영역을 제시했다. 건강에 관련된 거 오타와 헌장 내용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괄호 7번에 나와 있는 2번 동그라미부터 한 10번까지 쫙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것들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겠고 첫 번째 알아두기 짚어볼게요. 라론드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라론드는 사람 이름이에요. 오타와는 지명이었고 라론드는 캐나다의 보건부 장관 이름입니다. 이 사람이 제시한 거예요. 이 보고서에 제시를 한 거예요. 44회 때 출제가 됐는데 자, 첫 번째 점에 건강 결정 요인에다가 밑줄을 해놓으세요. 건강 결정 요인. 건강을 결정하는데 그 요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뭐가 최고다? 생활양식 변화와 환경 개선이 이 건강 결정 요인 중에 최고다라고 이야기한 게 바로 이 라론드 보고서예요. 예, 상당히 오래됐어요. 이게 1974년에 발표가 된 거거든요. 예, 많이 깨어 계신 분입니다. 자, 생활양식, 건강결정 요인 첫 번째 줄에 밑줄 치셨죠? 그 다음 두 번째 줄 뒷부분에 생활양식에 동그라미 해주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이거 요즘 들어서 당연한 거잖아요. 환경을 개선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그 양식, 생활양식, 건강한 생활양식, 건강한 거 먹고, 운동도 잘하고, 나쁜 거 하지 말고, 술, 담배 하지 말고, 이런 것들. 그게 벌써 1974년도에 제시가 됐으니까, 현대적 의미의 건강 증진에 관련된 내용을 공식적으로 그 개념을 표명한 보고서가 바로 이 라론드 보고서예요. 그래서 그런 중요한 그 어떤 이슈? 중요한 점이 있는 거고요. 보건의료 체계, 생물학적인 면, 뭐 환경,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이 건강을 결정하는 요인인데 그 중에 최고가 뭐라고요? 예, 생활 양식, 뭐 환경 개선 이런 게 상당히 제일 중요한 요인이다. 건강의 장 모형과 연관되어 있는 게 바로 라론드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현대적인 어떤 그 건강 증진에 대한 내용들을 공식적으로 그 개념을 표명화한 게 바로 라론드 보고서구나 기억하시면 되겠고 오타와 헌장에서는 어떻다고요? 건강증진 3대 전략, 그 다음에 5대 활동 영역 이런 것들을 제시한 게 바로 오타와 헌장이에요. 네. 이런 식으로 정리되어 있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핵심 OX 볼게요. 1번. 1차 예방은 질병의 발생 이전에 대응하는 것이다. 어때요? 맞죠? 아프기 전에 내가 병 걸리지 말아야지 하고 적극적으로 예방하는 겁니다. 5고요. 그 다음 2번 예방접종, 모자, 보건 1차 예방입니까? 맞죠? 예, 아까 1차 예방대책에서 모자, 보건 사업, 뭐 보건 교육, 예방 접종 사업 이런 것도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환경위생도 그렇고요. 5고 3번에 건강진단, 감염병 환자의 조기 치료. 조기 나오면은 몇 차였죠? 2차예요, 2차. 근데 여기 3차 예방이라고 해서 X 쳐주시고 2차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괄호 7번에 국제건강증진회의 내용까지 살펴봤고요. 여러분들 복습 철저히 해주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